네, 정혜경 의원님, 네, 계속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영상을 받아온 분들은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자익 폭동이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주 4.3 사건은 그 4.3 특별법으로 해서 그 희생자와 관련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가 사과한 사건이라는 걸 아시죠?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를 했습니다. 4.3 폭동 자체를 4.3 폭동이 자익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자익 것은 그 폭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단 예 아니로 하신 적 있다고 예, 아니요, 하셨으니까요. 아니요. 예. 됐고요. 예. 자, 4.3 유족에 대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희생된 유가족 양성호입니다. 가족이 희생으로 인해 그동안 폭도 가족으로 힘들게 살아오다 이제 겨우 명예회복을 하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공직에 진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 재헌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거부해서 200명 뽑기로 된 것을 제주도에서는 2명 못 뽑아서 예, 간단하게 하세요. 198명을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자, 됐어요. 시간 제 건국 시간 자체를 부정한 없어집니다. 폭동입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생각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최소한 아니, 왜 국무위원 대단합니까? 후보자로서 예.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권한이 없으세요. 제가 대답을 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이따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 질의할 때 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 4.3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그런 사건이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되는 소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 전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낸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 또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법 위에 초헌법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책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네,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그건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양민들 희생된 분들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역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만들어 놓은 부정선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왜 그거를 갖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네, 부정선거는 계속 무엇이고 발언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요 이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군정과 소련 군정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4.3 후보자님, 자체가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취지에 질문 취지에 맞게 예, 맞겠습니다. 답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한이 없으세요. 그 과정에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이 많았어요. 폭동이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 폭동이란 말이에요. 되는 거 아닙니까? 4.3 폭동은 공산 폭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한 겁니다. 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후보자님 발언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용호님 신문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랑 경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간의 수사나 조사와 관련해서 깜깜이 수사 또는 매우 늦은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사 조사 과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참사 이후 64일째
6월 24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코 안녕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 참사 이후에 이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리셀과 관련돼서 2년 연속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고 예방이나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3년 연속으로 위험성 평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산재 보험료를 감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3년 동안 4차례의 폭발 사고가 아리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나기 이틀 전 폭발이 있었습니다. 폭발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 근로 감독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감독했더라면 이 아리셀 참사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노동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상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족은 우리 가족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억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2달 동안 수사 중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언론을 통해서 수사의 결과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확인해 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혹은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명백하게 근로감독관이 직무규정 제32조에 보건 및 안전 의무 미이행 시 사망자가 2명 이상이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달 가까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2달 이상을 고통 속에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리셀 대표는 증거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2달 동안 봤던 수사와 조사에 대한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아리셀 사측과의 이제 대화 과정들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유가족 대표들과 일괄적인 어떤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사측은 개별적으로 또 합의를 부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좀 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이틀째 박순간, 박중원 두 대표와 본부장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당사자인 저희들한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지 누가 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요구를 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면서 7월 5일 날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만남 이후에 지금 2달이 넘도록 지금 교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셀 대표는 노무사 불법이죠. 노무사가 민사 합의를 하는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근데 노무사를 시켜서 개별 합의들을 종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종용 내용도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 유가족한테 길림성 임금으로 산재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 동포 분들한테는 F4 비자는 단순 노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자라서 성별을 바꾸고 나이를 바꾸고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개별 합의들을 종용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처벌 불원서 내용도 너무나도 황당한 부분들이 자기네들은 형사 처벌을 원하고 그 파견 업체에 대한 책임들을 모두 면피하려고 하는 형사 처벌 불원서를 우리 합의를 종용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내밀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거래 내역과 실지급됐던 임금과 다른 출처를 알 수 없는 임금 명세서를 유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상시 일했던 사람들이 10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불법 파견으로 인원들을 공급받으면서 네. 실제적인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실제적인 증거들을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흐름들의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구속 수사를 계속적으로 네. 요청해 왔습니다. 네, 위원장님 1분 정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 후보자한테도 관련 질문 좀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 이번 아리셀 참사의 본질적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해서 의견을 좀 궁금하고요. 구속영장이 관련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떤 혐의로 청구되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불법 파견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제조업 또는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한 파견을 합법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법대로 금지해야 될 것인지 그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답변을 주시고 김태현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리셀 유족들에 대해서 우선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방금 우리 김태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좀 저도 더 말씀을 앞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는 아리셀은 구조적으로도 건축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리시켜야 될 건축 또 서로 같은 층을 2층까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희생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 또 비상구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탈출이 불가능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발표되는 대로 거기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할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대표 또 파견 업체 이런 부분이 불법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영장 청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항목에 불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건 제가 다 일일이 모르겠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예. 뭐 시간을 얼마까지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짧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보자하고 또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하고 두서없이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도 그 현장에 그 다음날 일찍 갔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인이 되신 분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정리는 반드시 유가족과 망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래도 보고를 받으셨죠? 8월 23일 날 대표이사 포함해가지고 4명에 대한 영장 청구했죠? 보고 못 받았습니까? 네, 청구 아마 23일 날 거는- 영장 청구했고 곧 있으면 영장 심사가 있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쟁점이 몇 개 됐는데 왜 신속하게 그리고 엄벌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 경찰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장관 후보자하고 또 장관이 되시면은
이 영장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하시고 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지휘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 참고인 나오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참고인 들리십니까? 네, 유가족 아닌 건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유가족 아. 대표입니다. 의뢰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고 김병철님 그리고 부인요. 그 대표가 4분 계시죠? 네, 3분은 중국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죠? 아니요. 그 4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아까 4명 중에 한 분이.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우재준 의원이 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 국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셨겠지만은 그 나머지 3분은 유가족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유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 협의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가 아니라 확인만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산재가 23가족 중에 22분이 완료가 됐죠? 산재 그거는 그러니까 후보자 공단에 맞지요? 신청하는 산재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직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22분이 됐죠? 산재가 완료됐죠? 그거는 공단에 청구하는 유족 급여는 신청이 됐습니다. 저 담당관 뒤에 있으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산재 22분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답니다. 아니 확인하시고요.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민사합의상의 네, 산재 잠깐만요. 보상안과 그리고 공단에 말씀드릴 신청하는 시간을 유족 드릴 급여는 테니까. 다른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유가족 합의는 아직 7가족밖에 안 됐죠? 아닙니다. 그 23명의 그 몇 가족이 희생자가 됐습니까, 있고요. 담당자님? 저희 뒤에 나와 계세요. 유가족 협의회는 몇 가족 20명이 됐어요, 계십니다. 합의가? 3명만 회사하고 개별 합의가? 합의를 하셨고 개별 합의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대표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용도 있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있는 팩트를 그런 말이 어디 말씀드린 있습니까? 건데. 합의했는데 유가족들이 후회하고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희 유가족들은 개별 잠깐만요. 합의하지 제가 뭐 싸울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유가족 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개별 합의한 적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 유가족 협의회에 들어오지 오히려- 않은 3분과 나머지 탈퇴한 3분이 합의한 거지 저희 유가족 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러면은-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가족 협의회에 23가족 중에 22분이 들어가셨는데 아니요, 내가 그 20명요. 멤버로 있다가 나는 그 활동 안 하고 나와서 개별 합의하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없다고 확인하셨죠? 그분들은 중국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장병이나 아프신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제- 먼저 개별 합의를 하신 분들이 3가정이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참고인께서 개별 합의 아무도 안 이 했습니다. 불법 파견이 이 사고의 원인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거는 후보자께서 불법 파견이 있는 걸 엄벌하게 처벌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은 네. 이게 불법 파견이 있었으면은 반드시 끝장을 보도록 엄벌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여러 번 확인한 결과 이것은 이만한 창고가 있으면은 기존의 건축법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건물에 대해서 내부 구조를 변경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자세한 것까지는 언론 보도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구조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소방을 관리하는 쪽에서 부주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경기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방행정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김동연 지사가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당당하게 언론에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아니면 화성시에서 뭔가 책임지거나 그동안 뭘 했다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법 위반, 소방법 위반, 관리 점검 주기적으로 안 했고 그다음 임의로 건축안의 내부 시설 격벽 만들었으면은 처벌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뭐 저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화가 예, 납니다. 그거는 다른 법률로 또 처벌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다 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유가족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망인과 유가족을 제대로 위로하고 제대로 고인들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하는 것은 협의체가 만들어졌었습니까?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유가족들을 보호하겠다, 위로하겠다고 했지만은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외부에 끌려가지 마시고 소신대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예방할 건 예방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그런 장관의 모습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무리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까 저 이용우 의원님이 저 관련해서 네. 마지막 발언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참고인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참고인 예,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찰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하고 그리고 불법 파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관련돼서 엄중하게 좀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군납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군대에서의 안녕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납했던 배터리에서 실제 아리셀이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참사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만요. 저기 의원님 아니 후보님 저희 유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 얘기하시는 거에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자, 된 참고인께서 진상조사와 예, 관련된 발언을 얘기들은 정리해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함께 해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분들 혐오하신다라면 저는 제가 국민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문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 하실 때 제가 도의원이었습니다. 기억하죠? 기억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당시에 도의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우리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 따님 포함해서 뭐 친인척들이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동 따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것과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 절차대로 요구를 하면 개인적 소신과 상관없이 법적 절차 근거가 있다면 자료 요구를 했다면 내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쌍용차 관련해서 노조 자살 특공대라는 발언을 지금 오늘 하셨는데, 네. 제가 끝난 그 다음에 제가 도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당시에 쌍용차 우리 노조원들 손해배상 선처 관련해서 여러 번 그 당사자들이랑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보좌진 통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료 가져왔어요. 여기 나옵니다. 민주당 강덕구 고민정 몇 명 의원들이 우리 그 노조원들 뭐 관련해서 그 인터뷰 간담한 거. 그 당시에 이분들이 한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압류 액수가 무려 280억이 넘고 완전히 우리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자살 특공대라는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들이 우리는 이 자살을 하면서도 이거를 막겠다.
그러니까 진압을 막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후보님 예, 분명히 그래서 보도가 된 걸로 그분들 스스로가 자살 특공대라고 얘기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그 제가 다시 보도가 한번 된- 보도가 그래서 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보좌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로는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이 없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노조원들한테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지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을 노조에서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면 그거는 사과를 해야 맞다. 그런 거죠. 김문수 쌍용차 노조 자살 특공대 발언의 반성할 문제 아니야라고 지금 연합뉴스에 떴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사자들이 아니고 당사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들이 말하지 않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과하는 거죠? 예. 그 사과하는 거죠. 두 번째 묻겠습니다. 두 번째, 예.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호 참사 건은 제가 그걸 잘 도지사 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알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사과를 하라는 거죠? 본인이 발언한 거, 본인이 왜- 발언한 문제 왜 사과를 하는 거죠? 사과 못하겠다? 그리고 뭐 때문에 사과는 그걸 아니 본인이 발언한 거 다시 한번 돌려줘요. 예. 사과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본인이 사과할 거 발언한 있으면- 문제 갖고 사과할 용이 없다는 겁니까? 본인이 무슨 발언 그 제 발언의 어느 부분을 사과를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거 죽음의 굽반이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구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 그만 빨리요. 부분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세월호가 매우 그러니까-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고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용의가 있다 없다 그만. 예. 그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벌써 대해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너무 서울 아니, 광화문 광장에 와가지고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하고 그것을 의원님 보십시오. 저는 유가족들에게 적어도 유가족들이 성명서를 내서 사과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 아니 말씀 그러니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것은 좀 더 다시 한번 사과할 말씀-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아니 없어요. 지금 이 청문회장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청문회라고 그리고 세월호 그렇게- 유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라고 무조건 사과하면 안 되고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분명히 세월호는 말씀드립니다. 가도하다. 과죠. 세월호는 가다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는 가다하다.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월호 분향소를 경기도가 만들어 가지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트라우마 센터의 정신과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두 아니 내린 그래서 결론이 죽음의 뭡니까? 구판 이것은 죽음의 빨리-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이 세월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단원고등학교 됐습니다. 학생도 예, 예. 못 견디고 그러면 유족이 못 견디고 사과할 생각 전혀 없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아니, 사과 이 뜻이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예?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누가 가압류가 되어 유족이 있다고요?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그 사과할 용을- 말씀이 상당히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그로 인하여 사망했다 그러면 그 정말 잘못된 거죠. 그는 안 된 거죠. 그는 그 회사가 당연히 그렇게 사과 정도가 아니라 아니 배상을 우리 책임있죠. 지금 이 손배 가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손배 가압류에 대한 아주 긍정적 입장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 손배 가압류라는 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 아닙니까? 그걸 왜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떠나서 그거는 법률적 절차인데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전혀 없다. 아니 저 없다 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좋습니다. 정확히 따져야지 저보고 무조건 여기 청문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희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갈용이 없다. 1분 주세요. 누구요? 양희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갈용이 있다 없다. 양해동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 페이북에 올린 글 조선일보 인용해갖고 이것도 똑같은 인식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인용했는데 그게 뭐 그래서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양해동 열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마치 예를 들면 그 우리 노동자들이 분실을 조장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페북에 그래서 페북을 닫은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전태일 열사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학생 운동 시절 얘기하고 그러는데 30대의 김문수와 70대의 김문수의 인식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물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인식은 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역사적 폐이고 도저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맞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게 오늘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